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아웃사이더의 성공 노트입니다. 아웃사이더의 성공 노트. 자, 이 책은 제니퍼 로몰리니 지음 박아람 옮김 책입니다. 책 읽는 수요일에서 나온 책이네요. 자, 학벌도 인맥도 사회성도 없는 아웃사이더의 성공이 담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제니퍼 로몰리니는 대학 중퇴자이고요. 무일푼으로 27살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상태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10여 년 만에 뉴욕 미디어에게 보스 자리, 편집장, 편집 총괄이사, 부사장을 꿰찼다라고 하네요. 그녀는 인생의 첫 28년을 어리석게 허비했다고 고백한다. 약에 취해 살다가 결국 대학을 중퇴하고 웨이트리스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한 연애를 해보지도 않았을 나이에 이혼했고 그 당시 은행 계좌는 $100도 채 안 되는 돈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학벌도 인맥도 사회성도 없는 아웃사이더의 성공 노트는 바로 그 다음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쫓기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라고 하네요. 든든한 배경, 타고난 사회성, 끈끈한 인맥, 이 중 어느 하나 없는 아웃사이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비즈니스 세계에서 높은 자리는 하나같이 주류가 차지하고 있지만 저자는 아웃사이더라도 자기 성향을 바꾸지 않고서도 업계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팀워크 날만 되면 지구로 떨어진 외계인 같은 기분이 들고 업무 미팅에서는 사람 울렁증으로 두드러기가 날 것 같은 본인도 보스가 되었다고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구구절절하고 가끔 지질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커리어 가이드보다 예리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가득 담고 있다라고 하네요. 비기 약한 비주류가 뻔뻔한 주류들 사이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삶에 대체 뚜렷한 기대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집안에서 줄줄이 의사가 배출되었거나 큰돈이 오가는 가업이 있었던 것도 농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미국 북동부 지방 도시의 이탈리아계 노동자 계층 집안에서 태어났으므로 모두들 내가 그저 고향 가까이에 익숙한 곳에 머무를 거라고 암묵적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나는 사촌들은 모두 그랬다. 부모님 친구들의 자식들과 내 어릴 적 친구들도 대부분 그랬다. 나는 남달랐지만 그 점이 싫어서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박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선택을 해왔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에 실패했다 라고 적혀있네요. 우리 같은 부적응자들의 운명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꿈이 털어져 버리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대개는 남다르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속한 집단을 떠나는 일, 인습, 문화 또는 가족이 기대하는 바를 거스르는 일은 뼈아픈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하니까 처음엔 상상만 해도 겁이 나는 일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분노와 질투 뒤에 숨은 꿈을 찾아라 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도 조용하지도 않는다. 각종 평가지나 성격 유행별로 알맞은 직업군을 찾아내주는 테스트 따위는 모두 소용없었다. 백날 해봐야 작가나 에디터는 나오지 않았다. 그보단 내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일, 흥미를 자극하는 일, 매력적이거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일 따위를 열거해가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의 소명을 찾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말하자면 우격다짐으로 내 길을 찾았다. 나의 슬픔과 불안을 열심히 그리고 기탄 없이 바라보며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큰 질투를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지, 속이 부글거릴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헤치면서 내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가는 도중의 이야기 줄거리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션 잡지에서 몇 달 동안 일한 뒤 나는 마침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서서히 나만의 정체성과 자리를 찾아갔다. 이 이상한 세계에 내가 정확히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나는 확실히 패션 쪽도 뷰티 쪽도 아니었다. 나는 정말 다목적 직원이었고 그곳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기사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해 나갔다. 매일 여러 페이지를 편집했다. 통과 조립 라인으로 치면 빠르고 효율적인 구간이었다.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단체 메일에 목록에 끼게 되었고 미팅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엉뚱한 발음만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점점 이제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패션 사전과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유의어 사전을 샀다. 시간이 나면 패션 관련 자서전이나 전기를 읽었고 패션 잡지를 공부했다. 나는 암호를 해독하는 일에 열중했고 결국 내 일을 아주 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잘못했지만 결국은 해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나답지 않은 일, 내가 맞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지만 결국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일에 능숙해지자 예상치 못한 만족감이 찾아왔다. 3년 동안 내게는 아무도 원치 않던 일이 주어졌다. 다른 에이터들이 매력 없다고 느끼는 섹션들, 럭셔리라고 발음하는 여자들이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분야들을 맡았다. 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꿨다. 자, 그들은 웹사이트를 종이에 출력해 컬러펜으로 수정한 뒤 웹에이터들에게 넘겨 온라인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하게 했다.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바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용감해지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용기는 직원들의 존경이 저장된 방의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직원의 성과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책임을 묻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단성을 발휘하려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직관과 의도에 따라 팀이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려면 용기와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용기와 확신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어떤 자기 인생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렇게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있는데요. 자, 그 무렵 나는 몇 달째 직장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겪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몇 가지 새로운 의무와 책임, 새로운 차원의 어른 노릇을 떠맡고 가족과 상사들, 동료의 한층 더 매서운 눈총을 받으며 발을 딛지 못한 채 동동 구르기만 했다. 아차차, 게다가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발이 부러졌다. 그리고 막 집을 잃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나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변명을 조금 해보려 한다. 나의 인생의 한 지점에 병원에 가서 내가 간절히 원했고 이 우주만큼 사랑하게 된 아기를 낳았다. 이 사랑하는 아기를 내 몸에서 밀어냈다고 해서 슈퍼우먼이 되는 법으로 넘어갈 생각은 없다. 이런 표현은 죄책감과 수치심, 영화 인간지네 시리즈의 줄거리와 함께 우리 모두가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려야 하는 성차별의 똥덩어리였다. 나는 이 책에서 내 삶에서든 내가 보스라는 사실과 내가 엄마라는 사실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다 저글링 하느냐고 묻지 마라. 저글링은커녕 울기 바쁘니까 엄마 노릇은 서커스 공연이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가끔은 다 괜찮은 듯 모든 게 순조롭게 굴러가는 듯 보인다. 그렇지 않을 땐 혼자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나의 폐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소리 높여 외친다. 쪼까 쪼까 쪼까. 내겐 배우자가 있고 그는 양육과 집안일을 분담한다. 당연한 일이다. 등을 토닥여주지 않아도 나와 집안일을 돕는 것이 놀라운 일이나 선물이라도 되는 양. 그가 마치 배려하는 착한 남자들의 섬에서 마법의 요정이라도 되는 양 고마워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내 일일 뿐 아니라 그 일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일단 자기 정액으로 난자를 수정시켜 그 난자가 이 지구상에서 숨쉬는 아이로 자라난다면 아빠 노릇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남편도 돈벌이를 한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며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난 뒤로 어떤 직장에서든 아무도 그에게 아빠 노릇에 대해 묻지 않았다.
어떻게 그 모든 걸 해내느냐고 아무도 물은 적이 없다. 우리 둘은 다 모든 걸 다 해내지 못했다. 번갈아가며 조금씩 해결하고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해나갔다. 아기를 낳고 출산휴가 후 복직한 다음 날 아침 상사가 내게 전화를 했다. 아침 8시에 그녀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쾌활하게 용건을 전달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잡지계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 그만둔다고 했다. 그녀는 이 발표를 둘러싸고 보도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게 될 잡지사는 인기 있고 유명한 곳이었는데 모종의 업무로 인해 누군가가 해고된다고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를 보기 좋게 꾸미려고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그녀는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우리 사이트 첫 페이지의 기사와 요소들을 일일이 재편성했다. 나는 성실함 빼면 세체인데다 가끔은 끔찍한 대리인이었으니까. 어쨌든 나는 요청받은 대로 홈페이지를 보기 좋게 만들었다. 쌈박한 제목들과 강렬한 이미지로 말이다. 자,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남편이 같이 육아에 전담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떤 멘토는 주변에서 찾으라고 하네요. 주변에서 멘토를 찾고 그 사람이 어떤 자신만의 그런 일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대기업에서 대기업 여성으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숙고하고 논의한 끝에 가감히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고 우리가 아는 것을 떠나야 했으므로 게다가 비용도 적게 들었다. 가끔은 회사가 이사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엔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대우 특전이 제공되고 마법 같은 이사 전문 업체가 마법을 부린 듯 짐을 싸서 이사를 해결해 주며 살 곳을 찾아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묵을 곳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회사에서 어떤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회사의 특혜를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성공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무엇을 택하든 부디 꿈을 크게 꾸길 바란다. 아무리 터무니없게 느껴지더라도 겁이 나더라도 자신이 너무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노련하지 않아서 계속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큰 꿈을 꾸길 바란다. 그 꿈을 가차없이 쫓기를, 그 꿈을 혹은 당신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바란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크고 작은 모든 성공에 대해서 직업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소유한 점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기 바란다. 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을 정도로 과하게 일하지 마라 라고 하네요. 당신의 삶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라. 강아지들을 보살펴라. 해변에 가라. 해변이 싫다면 등산을 해라. 가족과 사이가 좋다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라. 일 때문에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나 아버지의 은퇴식에 빠져선 안 된다. 불합리한 상사의 지시 때문에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놓치지 마라.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성공에만 몰두해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속도를 줄여라 라고 합니다. 성공의 의미는 탄력적이고 조정 가능하다. 당신의 성공을 증량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 점에서 그 상황에서 당신이 옳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여자로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집에서 아기와 함께 낮잠 자기를 원할 수도 있다. 잠시 직장 생활을 접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라크루와 탄산수를 줄기차게 들이키며 첫 책을 쓰기를 원할 수도 있다. 자, 사실 성공이라는 것, 무엇인가를 해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돈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돈은 훌륭한 특전이긴 하지만 말이다. 멋진 직함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물론 멋진 직함을 달면 기분이 좋고 표면적인 두려움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기답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열심히 일하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일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부터 성공은 남들에게 되갚는 일을 해야 한다. 성실하게 사는 것, 특히 탁월하게 행동하는 것, 머저리처럼 굴지 않는 것, 머저리의 편에 서지 않는 것.
어떻게든 이 롤러코스터를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아웃사이더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상하거나 엉망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기계적으로 출근 기록부를 찍는 삶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당신은 변화하고 변모할 수 있다. 몇 번이고 바뀔 수 있다. 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호기심을 갖고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 괴짜인데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괴짜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나이를 했는데 읽어보면서 많은 의미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성공 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